자, 이제 13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지방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관찰사 이하 지방관은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위임을 받았다. 자, 지방관의 권한은 행정, 사법, 군사, 권을 갖죠. 행정은 다스리는 거, 사법은 재판하는 거, 군사는 뭐 군사 지휘권. 자, 여기서 입법권은 없죠? 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린 거죠.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건데 입법권은 없다. 자, 그다음에 니은 사족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주민을 토관으로 임명했다. 자, 토관 제도가 실시되는 건 변경 지역이죠. 그래서 요 변경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평안도와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여진족이 살던 곳을 통합한 곳이고 이 지역의 백성들을 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착민으로 하여금 관직을 주는 토관제도를 실시한 거지 사족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지방의 각 군현 단위는 중앙에 6조를 모방한 6방이 있어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자, 지방에 향리가 있죠. 그리고 그 향리가 6방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6방 조직이 마련되어 있었다. 맞아요. 자, 리을 수령의 임기는 대체로 5년이고 자, 수령의 임기는 대체로 1800일이라고 했으니까 5년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상피제가 적용된다. 자, 그래서 상피제의 적용을 받아 출신지에는 임명되지 않았다. 맞아요. 자, 정답은 디귿, 리을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 도를 통틀어서 1결마다 쌀 12씩을 10두씩을 징수하되 봄, 가을로 등분하여 각각 5두씩을 징수했다. 그리고 산중에 있는 고을은 매 5두마다 대신 무명 한 필씩을 공납하였다. 대읍, 중읍, 소읍으로 나누어 관청의 수요를 제하여주고 또 남은 쌀을 각 고을에 맡겨 헤아려 주어서 한 도의 역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선해청에 실어 올려서 각각 각 사의 역에 응하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쌀이나 또는 뭐 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납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해청을 설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제도는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죠. 광해군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고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익류를 제외한,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실시가 되죠. 자, 원래는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공납, 공물, 자, 공납으로 특산물을 내던 것을, 즉 집집마다 내는 세금으로 특산물을 내던 것을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하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은 가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쌀을 내는 거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가호, 민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 이렇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공납의 전세화, 공납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전세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생긴 관청이 선해청, 그리고 공인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동법과 관련된 것들.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문으로 가볼게요. 1번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자, 이거는 공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즉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했죠. 1번 맞고. 자, 2번 공인이라고 하는 특허 상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숙종 때 평안도 함경도까지 실시 지역을 확대했다. 자,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 익류를 제외하죠.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은 부담이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호마다 특산물을 내는 거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이 많은 양반들은 불만이 많지만 일반 백성들은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제도죠.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호소문을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현재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잡고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하다면 이 육신을 당장에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체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자, 15번에 이렇게 호소문 발표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죠.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썼죠. 자, 그러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쓴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1948년 2월, 그러니까 남북협상 하러 가기 전에 요거를 발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발표한 사람으로 옳은 것은 김구. 1번. 조선사 편수회에 참가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건 역사를 왜곡한 단체고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찾아라. 최남선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한 한인애국단을 창당했다. 자, 한인애국단을 창당한 사람이 김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구인 건 아니까 시기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인애국단을 창당한 게 1931년. 그래서 이봉창의 의거와 그 다음에 윤봉길의 의거가 요 의열단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여 민족 단일전선에 노력하였다. 자, 3번에 일단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이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죠. 자,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여러 또 우익단체들을 모아서 좌우익단체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이죠. 그래서 19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김원봉이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김원봉, 4번에 선임정 후 신탁 이념을 담은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사람은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겠죠.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 여운형, 김규식. 그렇죠. 여운형, 김규식. 그래서 중도 좌에 해당하는 여운형, 중도 우에 해당하는 김규식. 자,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김구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2번 찾으면 되죠. 자, 16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 가는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 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 온 지 2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는 그러면 우리나라와 200년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청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삼포해란이나 임진왜란 때의 수건이 아직 풀리고 있지 않은데 만일 그들이 우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공격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 여기서 삼포해란이나 임진왜란과 관련된 나라. 일본. 그래서 나는 일본. 그 다음에 다.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동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우리나라랑 관련 없는 나라, 미국. 자, 그 다음에 라는 본래 우리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자, 우리와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말만 믿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채통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 이를 빌미로 저들이 군사로 침략해 온다면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기서는 러시아. 자, 그래서 지금 청, 일본, 미국, 러시아에 관한 설명이고요. 요 글은 영남만인소가 되겠죠. 자,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요 글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거고요. 영남만인소는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이다. 반박이다.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수신사로 갔다가 요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남만인소라는 글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나라를 한번 체크해 봤으니까 밑에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자, 내지 통상을 이제 획득했다라고 했죠. 내지 통상을 획득한 조약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고 이게 청나라가 조선으로부터 내지 통상을 허용받게 된 조약이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자, 조일 소조규를 통해서 치해법권과 최국대로 보장받았다. 조일 소조규가 강화도 조약이고요. 이 강화도 조약에서 치해법권은 인정받았지만 최국대우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최국대우 빼고 치해법권은 맞고. 자,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일본하고 최국대우를 규정한 조약이 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조일통상장정 찾으시면 되겠죠. 일본하고 최국대우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 처음 조약이 조일통상장정 개정. 그래서 1883년에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에서 최국대우를 일본하고 처음 규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어 근대 산업과 문물을 시찰했다. 자, 우리는 여기다 연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민영익이 보빙사로 파견된 시기는 83년에 보빙사로 파견됐고, 자, 그러면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된 다음에 박정양을 정권대사로 파견했어요. 언제? 1887년에 박정양을 전권대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석탕저장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령도 조차를 하고자 하였으나 독립협회에서 못하게 막았죠? 네, 요게 이제 러시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몇 번? 2번. 네, 최국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초, 일본하고는 조일통상장정 개정에서 최초, 즉 강화도 조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17번. 다음 강령이 발표에 따라 추진된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종실 외척의 정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규정된 내용이죠? 홍범 14조.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헌법과 같은 문서인 홍범 14조. 자, 2차 가보개혁. 자, 그러면 이 개혁에서 추진된 것만 옳게 고른 것은 기역.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자, 기역이 2차 가보개혁.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6조를 원래 1차 가보개혁 때 8아문으로 바꿨었는데 그 8아문을 다시 7부로 바꾸게 되죠. 1번 기역 맞고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켰다. 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켰죠.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시키면서 지방관의 권한도 축소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발표하여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였다.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1차 가보개혁 때. 자, 리을 23부를 폐지하고 전국을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개정하였다. 자, 요거는 언제냐? 광무개혁 때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원래 우리나라는 8도였잖아요. 8도를 23부로 개편한 게 2차 가보개혁 때. 자, 그 다음에 23부를 13도로 다시 개편한 게 광무개혁 때. 그래서 여기서는 광무개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2차 가보개혁만 골라라. 기역과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 자,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경찰 업무는 보통경찰관 대신에 헌병경찰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자, 첫 번째 무단통치 시기에
헌병 경찰만 있었냐? 아니면 보통 경찰도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1910년대에는 헌병 경찰만 있었을까요? 보통 경찰도 있었을까요? 보통 경찰도 존재하죠. 헌병 경찰도 있고 보통 경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업무가 헌병 경찰관에 의해서만 시행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추원이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행정 전반에 관한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했다. 자,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이 중추원이었는데 요 중추원은 3.1운동 이전에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린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네. 1번이 아니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네. 3번. 자,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인정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이런 권한들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오직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는 바람에 지주는 권한이 커졌지만 소장농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 4번.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요구가 커지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의 설립과 해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강화하였다. 자, 뭐에서 뭐로 바꾼 거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거죠. 에? 다시 10년대라고 했죠? 10년대니까 원래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를 허가제로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0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1910년에 회사령은 허가제. 그 다음에 1920년 회사령 폐지. 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다시 신고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설명.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9번. 밑줄 친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생이 안성에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그가 과일을 맺자마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과일값이 폭등하자 10배 값으로 되팔았다. 자, 요 소설이 허생전, 네, 허생전, 민홍전, 그 다음에 양반전, 그리고 호질을 비롯한 9편의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 방경각외전이에요. 방경각외전이라고 하는 소설집. 자, 허생전, 민홍전, 양반전, 호질, 우리 이거 알잖아요. 한문 소설인 거.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이제 풍자한 이런 소설들을 9편을 묶어서 방경각외전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박지원.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로 발전시켰다.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만든 사람은 정제두. 하곡 정제두. 자, 그 다음에 2번.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을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균전론을 제시했죠.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 선비, 관료,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으로 분배하자. 자, 이렇게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 유영원. 그렇죠. 중농학파 중에서는 유영원이 균전론을 주장하죠. 자, 3번에 은광개발, 화폐유통, 선박과 수레의 이용을 주장하였다. 네, 이게 박지원. 4번에 중앙정치제도의 개혁을 담은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정약용. 자,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허생전. 자, 그러면은 박지원의 요거 말고 다른 책들 한번 볼게요. 박지원의 일단 열하일기 되게 유명하고요. 열하일기라고 해서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이죠. 열하일기 유명하고, 그 다음에 관홍소초라고 해서 농업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서 이제 한전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한민명전이. 자, 그래서 이런 책들 열하일기, 관홍소초,
한민명전이, 그 다음에 뭐 반경과 궤전에 이런 소설집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박지원의, 정약용이 아니라 박지원의 저서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내용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자,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9월, 남북기본합의서가 12월. 그래서 기억은 1991년 12월. 니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먼저랬죠. 1991년 9월. 디귿 금강산 시작.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게 98년. 1998년.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자,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하고 와서 2000년 9월에 기공식.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금강산 관광 시작, 그리고 경의선 기공식, 경인선 복원 기공식. 자, 순서대로 하면은 니은,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자, 이제 8회로 한번 가볼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시험이 진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남았죠? 열흘? 10일 남았어요? 오늘이 며칠이니? 25일. 시험은 6일. 딱 열흘 남았네, 거의? 오늘 다 갔으니까 하루 빼고. 시험 당일날 하루 빼고. 그럼 8일 남은 거네? 8일 일주일 남았네. 그럼 8일은 일주일이지 뭐.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시험.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힘을 내가지고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어떤 친구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뭐 봐야 되냐, 뭐까지 봐야 되냐, 그걸 저한테 계속 일일이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카톡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 나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디 기출문제도 봐야 되냐, 무슨 직도 봐야 되냐, 무슨 직도 봐야 되냐. 사실 다 봤거든. 그 친구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다 수업 시간에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제 다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수업할 때 봤던 건 기억이 안 난 거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보는 거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막 불안하니까. 근데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까지 들어가서 시험 보고 나오면 되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8회로 넘어갑시다. 다음 유물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무 붓대 양 끝에 필모가 달린 붓이 출토되었다. 자, 그러면 붓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철기에. 그리고 다호리 유적.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철기. 그 다음에 나. 자, 이름민문이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름민문이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그 다음에 덧문이 토기, 빗살문이 토기, 이런 토기겠죠? 신석기. 신석기 시대의 토기를 말하는 거네요. 다.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등을 생산에 이용하였다. 자, 반달돌칼 이용했으니까 어느 시대? 청동기. 자, 그래서 철기, 신석기, 청동기. 자, 1번부터 봅시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구덩도 따로 설치했다. 청동기.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전문적인 기술자와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났다. 전문적인 기술자라는 건 금속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청동기를. 근데 청동기를 아무나 못 만들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나아졌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생겼죠. 그러므로 청동기. 자, 2번도 틀렸고 3번. 이 시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 사람들은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했다. 자,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는 어느 시대? 청동기. 자, 다가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했다? 맞아요. 특히 미송리식 토기는 한반도 북부에서만 출토되는 유물이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자, 그다음에 4번. 나, 가, 다 순서가 아니라 나, 다, 가 순서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봅시다. 다음 글을 지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광명 2년 7월 8일 제도, 도통, 검교, 태위, 암호는 황소에게 고한다. 대번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이요 위험한 때를 당하여 변통할 줄 아는 것을 권이라고 한다. 지혜 있는 이는 시기에 순응하는 데서 성공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리는 데서 패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100년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나 만사의 마음이 주장된 것임에 옳고 그른 것은 가히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반란을 그만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황소의 반란을 지금 혼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토황소 경문. 토황소 경문으로 황소의 난을 진압하자, 토벌하자라고 하는 경문을 발표했죠. 자, 그럼 이걸 발표한 사람이 누구? 최치원.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은 당나라에 아까 뭐 제도, 도통, 검위, 태위 뭐 이런 벼슬을 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최치원이 그런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당나라에서 자, 그때 토황소 경문 이 글을 쓰게 돼서 아주 유명해지죠. 자, 그러면 이 인물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의 왕력을 비교하여 제왕 연대력을 편찬하였다. 자, 앞에서 최치원의 저서는 외워야 한다. 그중에 제왕 연대력 있었죠. 기억 맞고요. 니은 난랑비 서문에서 유불선이 융합된 전통 사상으로 풍류도를 제시했다. 맞아요. 난랑비 서문 그래서 제왕 연대력이라는 책과 난랑비 서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이런 글을 쓰게 되죠. 자, 기억 니은 맞고 디귿 자신이 당에서 쓴 시와 산문을 모아서 계림잡전을 편찬했다. 계림잡전은 김대문. 자, 신라 성덕왕 때 진골 출신의 김대문이 쓴 책이 계림잡전이죠. 계림이 신라예요, 경주. 그러니까 계림에 관한, 경주에 관한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묶었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신라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기술했던 김대문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적 정치 이념을 지향한 시무책을 제시했다. 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 정치를 하자라고 주장한 시무책은 최승로죠. 이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는 고려죠, 뭐. 자, 그러므로 최치원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1번. 자, 3번에 고조선의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번 봅시다. 중국 사서 산해경에는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조선이 성립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자, 1번에 산해경이라는 책이랬죠. 산해경은 BC 4세기경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BC 7세기경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는 책은 관자라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더 오래된 건 어떤 거예요? 관자. 그쵸? 최초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책이 뭐라고요? 관자. 요게 이제 더 오래된 거죠. 관자에서는 BC 7세기경의 조선에 관한 내용, 산해경에서는 BC 4세기경이니까 1번은 틀린 설명, 2번에 자, 삼국지 동의전에 인용된 위락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서 스스로 왕으로 칭하자 조선 후가 왕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자, 삼국지 동의전의 위략에 따르면 이게 이제 한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자, 이때 조선에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연나라에서 왕이라고 하자, 야 우리도 왕이라고 하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라고 쓰자. 그래서 BC 4세기경에 조선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한 4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번도 틀렸죠.
3번.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처음 기록된 건 어떤 책이에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3번에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여야 되죠. 자, 4번에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응제시주,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이 있다. 자, 여기 두 개가 빠졌네요. 단군설화가 기록된 책이 총 5권인데 그 중에서 응제시주, 제왕운기, 세종실록 시리즈 빼고 삼국유사 그리고 동국여지 승람 이렇게 두 개 더 넣으면 딱 5개. 자, 요 5개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정답은 4번. 4번 다음 삼국에서 세운 비석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기역. 자, 기역의 영일냉 수리비. 자, 4번의 기역의 영일냉 수리비는 지증왕 때 쓰여진 걸로 추측. 자,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는 언제? 거풍왕 때 쓰여진 거. 자,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는 의자왕 때죠. 사택지적이 의자왕 때 사람이니까. 자,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자, 지증왕 6세기 초, 거풍왕 6세기, 의자왕 7세기, 장수왕 5세기. 자, 그럼 1번. 인근 산성지역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 비석은 1번에는 울진봉평비. 지금 1번에서 설명하는 비석이 울진봉평비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벌,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울진봉평 신라비.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 2번. 자, 신라가 동해안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냐? 울진봉평 지역까지. 그래서 울진봉평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고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사고를 치자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혼내주고 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울진봉평비거든요. 그래서 자, 2번은 맞는 설명. 3번. 사택지적이 지난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도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가? 도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죠. 왜냐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내용을 인생 무상을 담고 있으니까 3번 맞고 4번. 고구려가 스스로 대왕으로 신라를 동의로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신라 왕을 약간 낮게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기금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천하관이라고 하죠. 이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그런 천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비석이 중원고구려비.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5번에 다음과 같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기에 나타난 문화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문익점이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으로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돌아오려 할 때 길가에 목련나무를 보고 씨 10개 정도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어. 갑신이를 진주에 도착해서 가져온 씨 반을 정천익에게 주어서 기르게 했다. 정천익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장인에게 주어서 기르게 했더니 한 개만 살아남았다. 정천익이 가을이 되어 씨를 다시 따니 100개쯤 되었고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민년 봄에는 종자를 동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심어 기르도록 권장하였다. 자, 그러면 문익점이 목화씨를 도입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공민왕 때예요. 이게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공민왕.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나타난 그냥 고려 말로 우리는 하면 되겠네요. 1번 성불사, 응진정 등 다포식 건물이 지어졌다. 자, 이때 주심포 건물도 있었지만 다포식 건물도 유행하는데 그중에서 성불사, 응진전 맞네요. 다포식 건물 1번 맞고 2번 조맹부에 유려한 글씨체인 송설체가 유행했다? 네, 고려 후기 송설체 맞잖아요. 3번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이 편찬되었다. 7대 실록은 현종 때 8번째 왕인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와서 왕조실록을 불태워버리자 8번째 왕인 현종이 자기 앞에 7명의 실록을 다시 편찬한 거예요. 그게 7대 실록. 그럼 이거 조선 초기죠 뭐. 정답은 3번. 4번 경천사 10층 석탑이 조성되었다? 맞아요. 이것도 고려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고려 말에 있었던 시기 현상이 아닌 것은 3번.
자, 6번 다음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사만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정통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 우리가 이거를 사만정통론이라고 하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사만정통론 주장과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동사 강목은 이익의 그런 역사 인식을 계승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익의 역사인식을 계승했다라고 보기도 하죠. 자, 1번에 맞는 설명, 2번에 자, 이중환의 택리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로서 당시의 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자, 이중환의 택리지는 대표적인 인문지리서예요. 대표적인 인문지리서가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해서 이 택리지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곳, 가거지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만한 곳, 가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지도가 아니라 지리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안정복이란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의 대표적인 지도로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고 이런 게 지도죠. 요거는 지리책이고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런 것들이 지도다. 지도. 요거는 지리책. 자, 2번 틀렸네요. 정답은 2번. 3번.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와 체제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 저서이다. 자, 이익의 성호사설, 백과사전. 그 다음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백과사전. 그래서 둘 다 백과사전적 저서이다라는 거죠. 이익의 성호사설,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예요. 여러분 눈만 껌뻑거리면 어떡해요? 뭔가 훅 지나갔어? 이 사람들 봐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를 쳐다보는데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지복유설, 그 다음에 성호사설, 그 다음에 여기에 청장관전서,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책들이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예요.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자, 이런 책들이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가 안 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해서 이런 걸 유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식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4번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켰다. 왜냐하면 발해라는 나라가 만주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지방까지 인식을 확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걸 협소사관 극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는 협소사관을 극복하였다.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7번. 다음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적선이 바다를 덮쳐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전령도에 사냥 갔다가 조공하러 오는 외라고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다. 그래서 부산 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다 전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부산과 동래 쪽에서 쭉 쳐들어왔어?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두 번째, 자, 정주 목사 김진희 아래기를 금나라 군대가 이미 선천 정주 중간에 육박하였으니 장차 얼마 후에 안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이들은 명나라 장수 모문용을 잡으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하니 장만희 아래기를 듣건대 홍태시라는 자가 매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자,
자, 그러므로 청나라가 쳐들어온 건데 이때는 청은 아니고요. 후금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정묘호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 그러니까 선조 때의 임진왜란과 인조 때의 정묘호란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를 설치한 건 언제예요? 삼포회란을 계기로. 맞아요. 삼포회란을 계기로. 그럼 삼포회란이 언제 있었죠? 네, 중종 때. 그래서 요거는 중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가 일어나서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사화가 일어난 시대는 자,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사와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와. 그러면 사화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명종이죠. 자, 그러면 연산군에서부터 명종. 그런데 명종은 선조 앞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 탕평파를 길러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된 거는 영조. 영조가 탕평파를 육성했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광해군의 정책에 반발하여 반정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선조 다음 왕이 광해군. 근데 광해군이 중간에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인조. 그러면은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인조반정을 말하는 거네요. 인조반정은 1623년에 있었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간 게 맞네요. 정답은 4번. 그래서 4번 찾으시면 되고. 자, 8번 봅시다. 가와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국내의 육군을 친위와 진위 2종으로 나눈다.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고 왕성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진위는 부 혹은 군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직무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자,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다. 무슨 개혁?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은 1895년이죠. 그 다음에 자,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바 되어온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발표됐어요. 그러면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자, 그러면 1895년과 1899년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기억부터 볼까요?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는 여학생. 이화학당은 1886년에 학교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1866년부터 쭉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시리아방성대곡을 읽고 있는 독자. 시리아방성대곡은 언제? 이거는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있었죠? 1905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경인선 철도 건설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자, 경인선 철도 공사에 동원된다라고 했는데 경인선 공사가 착공된 거는 경인선 철도부설이 착공된 거는 1896년부터고 이게 완공된 거는 완공은 1899년에 완공됐죠. 자, 그래서 완공. 자, 그러니까 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는 요 사이에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이화학당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리을 볼까요? 자, 만국 우편연합의 가입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기자. 이건 연도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만국 우편연합은 1900. 자, 그러므로 틀렸고. 자, 그래서 이화학당 한번 만들어져서 이화학당은 쭉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는 이때부터 착공을 했으니까 노동자가 이제 동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하여라. 자, 기역부터 볼까요? 국민대표회의 소집. 자, 국민대표회의는 언제?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죠. 한국국민당 창당. 한국국민당은 1935년. 네, 이때는 이제 충칭 가기 전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상해에서부터 떠나와서 충칭에 정착하기 전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자, 그다음에 디귿 주석제. 자, 주석은 몇 차 개헌? 4차 개헌. 4차 개헌은 1940.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1925년.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탄핵이 되고 이때 2차 개헌으로 바뀌게 되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1번. 자, 10번. 현대사에서 가와 나식이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부터 봅시다. 자,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조선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 및 조선 독립국가 수립을 도와줄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선 임시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공동위원회는 미영중소 4개국의 정부가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세계 5년간 4개 구간의 통치협약을 작성하는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자, 여기에서는 가가 뭐냐면은 자,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들을 임시정부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자.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소집하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에 열리게 되죠. 물론 뭐 성과는 없었지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두 번째, 미국의 극동방어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를 거쳐 류큐로 이어진다. 방위선은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이 라인이 발표됐는데 이 라인 안에 우리나라와 대마도란다. 타이완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이게 미국이 한국을 안 지켜주겠다는 뜻이구나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고요.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뭐 직전이죠. 50년 1월이니까. 자, 그러면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골라라. 기억. 자,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3, 4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그러면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자,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이죠. 당연히 1945년 12월이니까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이다. 그러니까 가 이전이 되겠죠. 니은 평양에서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고요. 디귿.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0 총선거가 실시되죠. 1948년 5월 10일에 그러므로 요 사이에 들어가고 리을 봅시다. 자,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 걸친 남침을 감행하였다. 남침은 6.25 전쟁이고 6.25 전쟁은 50년 6월이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와 나시기 사이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하고 8회 오늘 10번까지 목표 달성. 네, 목표 달성이죠. 자, 그래서 8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11번부터 해서 나머지 해서 3단계 마무리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3단계 마무리하는 걸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